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자살보험금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내일이죠. 23일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자살보험금이 가입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금융정의연대 김득이 공동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자원화 시설을 도입하면 환경부 소유의 매립지 부지를 넘겨줄 수 있다는 데 따른 건데요. 이 부지를 가지고 인천시는 테마파크하고 복합 쇼핑몰 조성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결국 들어서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2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생명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주질 않아서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간 바 있는데요.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자 생명보험사들은 이번에는 소멸시효 문제를 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역시 대법원까지 갔는데 생명보험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그래도 보험사들이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내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참고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손해보험사 입장하고 또 그 다른 상반된 입장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생명보험협회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담당자는 없다는 내용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대립되는 측의 인터뷰만 오늘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나눌 금융정의연대 김득이 공동대표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득입니다. 예, 일단은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논란의 시작 전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죠? 2007년도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나오는데요. 예. 이때 지급하게끔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 이슈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보험사들도 이 문제점들을 알고 있어서 2010년에 약관을 개정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같은 단체들이 2013년도에 금융감독원이 ING생명을 제재하겠다고 했을 때 ING생명뿐만 아니고 전 보험사들을 조사해서 지급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조사 요청서를 금융감독원한테 제출한 바 있었고요. 예.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는 지급명령으로 결정이 났고 그러나 소멸시효 논쟁을 또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 유리하게 올해 소멸시효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논쟁이 오래 깊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오래 끌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여쭤보면요. 예. 이게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다가 예. 그 자살보험금 관련 그 특이사항을 뒀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보험사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나요? 예. 약관에 보면요. 예. 대부분 보험사들이 약간이 비슷하게 자살 면책을 두고 있었는데요. 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닐까요? 전신질환 상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면책을 두고 있는 것이고 자살은 2년을 경과한 후에는 면책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면책 기간을 둔 것은 보험금을 노리고 누가 자살을 2년 전부터 계획해서 보험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본 것이었는데요. 그렇죠. 보험사는 약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기며 책임을 약관으로 밀고 넘기니까 대법원도 계약자나 유족들의 손을 들어줘서 되게 된 것입니다. 아하. 일단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재해사망보험금이 더 많이 받죠? 예,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이 특약이나 주보험금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아하. FC들이 가입을 유도할 때 이 특약들에 있어서 1억 6천만 원 이렇게 금액을 크게 가입을 유도하다 보니까 예. 보통 일반 사망보험금보다는 2배에서 3배, 많게는 5배 정도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게 해서 가입자를 모았는데 우리가 약관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근데 네.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약관에 적힌 대로 하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약관을 너희들이 잘못 만든 책임이 있으면 잘못 만든 책임도 져야 된다.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201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해서 또 개정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받는 걸로 명확히 바뀌었는데 근데 또 여기서 소멸시효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죠? 그 중간에 보험 바뀌는데요. 예. 원래 상법상은 2년이었다가 2년.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그래서 3년으로 바뀌었죠? 3년으로 바뀌었던 기준들은 2014년도인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2015년 예.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2015년도인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2년이냐 3년에 해당하는 가입 보험 청구 시기가 언제냐 이게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뭐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했지만 우리가 일반 트막이나 일반 사망보험금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괄로 청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예. 청구서에는. 그런데 이 청구서를 저쪽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계약자는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재해사망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험사가 고객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왜냐하면 것들이거든요. 가입한 당사자는 이미 사망을 했으니까 예, 그 그렇죠. 유가족들은 이 사망한 사람이 어떤 가입을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냥 주니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하. 그런데 이제 이게 보험금 지급 거절일로부터 2년 내지 3년 안에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험사가 주장했고 이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예. 이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앞으로 자살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 일반 주계약 신청 따로 해야 되고 그다음 특약을 또 따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들을 거부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보험사가 해주지 않으면 이런 피해 사례는 유사 사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손해보험사들이 이렇게 또 하나씩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소멸시효 지날 때까지 버티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표님도 반론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도 예. 시효를 중단하고 그러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시효와 같이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 거였는데 예. 저희들은 보기에는 그냥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으려고 시간 끌기로 이 소멸시효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당시는 소멸시효 논쟁도 없었거든요. 예. 이 지급 대상이냐 아니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하고 올해 초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이건 다시 작년 초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다시 소멸시효를 들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그 전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약속한 보험료를 일괄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이제 내일 제재 수위가 나는데 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돼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내일 제재 수위가 나는데? 지금 금융감독원 입장은 명확하게 민사상 제재하고 대법원은 민사상 판결이고 예. 행정제재는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예. 대법원 입장,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입장은 바뀌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 단체들은 행정제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 이게 무너진다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를 믿고
계약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입장은 후퇴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 자살보험금의 논란의 시작부터 뭐가 문제고 어떻게 흘러왔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청취자분들이 이런 사항을 참고하시고 또 여쭤보면은 이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건데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오늘 또 예. 한쪽만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또 반박하는 입장을 가져보자면은 법이 정한 바 일단은 대법원이라는 사법체계가 정했는데 그것을 또 거스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번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의 주장처럼 예. 민사상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에서 결과하고 있는 것들과 금융감독원에서의 행정적 제재는 다르다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예. 또 자신들은 사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보험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금융감독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적 제재, 민사에서는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적 제재에서는 유죄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간혹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에서 보기에는 소멸시효가 법률적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보겠지만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볼 때는 2014년부터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예. 건고 개선도 내렸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를 하겠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예. 보험사가 시간 끌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논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 책임들은 보험사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사가 아까 뭐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 그럼 지금 자살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예. 받지 못한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한 2,980명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2016년 2월 26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예. 2,96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은 미지급 보험금이 1,886억이고요. 예. 지연이자가 578억. 이렇게 해서 2,465억, 약 2,500억 정도 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뭐 대형 손보사에 이렇게 몰아져 있나요? 그 대부분 이제 픽셀이라고 해서 삼성, 교보, 하나생명으로 몰려져 있고 그다음에 ING생명이었는데 예. 제일 많은 게 삼성생명이 877억 정도 되고 있다. 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하. 877건에 6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이 교보생명이 338건에 265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픽셀이가 50%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예. 자, 이 청취자분들도 설명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8141번님이 약관이 실수였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자살까지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보험금까지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또 반론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인데요. 약관이 잘못된 것들은 저희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약관은 서로의 약속인 것들이거든요. 예. 우리 보험 고객들이 계약을 했을 때 원금이 안 나온다라고 항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뭐라는 거 하니까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이제 지급 가능으로 해가지고 약관 때문에 지급을 안 해줬는데 예. 이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약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어불성성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 보험료 지급 문제하고 오르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재해 사망을 따질 때 이게 보험료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었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것들이 지급을 했을 때 이후 경영에 위기가 있다 보니까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작년에 보험회사들의 이 단기 수익이 역대 최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오르는 문제하고는 별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965번님이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 고객과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도 보내주셨고 또 3941번님 혹시 1994년에 발생한 보험금 문제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이런 고민은 어디다 물어보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1994년도 보험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남아 있다면 아하.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워낙 오래된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라서 아마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금융감독원 보험 그 민원을 일단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던가 아니면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다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금융정의연대 같은 곳에 문의를 해도 된다는 것이군요. 예. 자, 금감원의 대응 미흡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급하라 권고 뭐 이런 권고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강력하다고는 합니다만은 좀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건강원의 원죄도 있습니다. 3번의 시정 기회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예. 최초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이 난 2007년 대법원 지급 판결이 있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기회인데요. 건강원이 지금과 같이 보험사들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고 보험사들이 약관을 개정했으면 큰 논란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 면책을 삭제하는 약관 개정을 한 2010년 4월입니다. 예. 세 번째는 ING생명 제재를 결정한 2014년 9월에 지급 명령을 내렸으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멸시효권은 해소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예. 자, 일단 내일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지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 예. 어느 정도 수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중징계를 예상합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과 행정제재는 다르다고 했고 삼성과 하나교보생명은 소멸시효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징징계 사유는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전산 사태 때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예.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은 계약자 유족들을 기망한 보험사의 사기행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재질이 더욱 안 좋습니다. 그래서 KB보다는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고 일벌 100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징계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위를 말할까요? 해임 근처 해임 정도도 해당 임원들 해임도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영업정지까지는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영업정지는 안 가더라도 기관경고 정도까지는 KB 사태를 예상을 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보생명은 또 대표이사가 오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제재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아까 그 고민 주신 분들처럼 좀 문의를 하고 싶은데 금융정의연대 혹시 연락처를 대표번호 알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포털에다가 금융정의연대 치면은 전화번호가 나온다고요? 예. 자, 그리고 금감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로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한정덕입니다. 90년도 모범택시로 바꿔가지고 처음으로 할 때는 한 3년간은 아주 좋았어요. 모범택시 작년하고 지금하고 배 차이 없어요. 경기가 처분하고 지금 일반 회사차 하는데 아이고 회사차도 지금 고달퍼요. 장애인들 휠체어 태워다 타에다 실을 때가 제일 좀 좋더라고요.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올 때 그때가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면은 손님들은 욕심으로 자기 집 앞으로까지만 태워다 줬으면 욕심이고 기사로서는 그 언덕 올라갈 때는 차 미끄럽고 못 올라가고 그럴 때 참 괴롭고 그래요. 안전운전은 요즘 차들이 너무 가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천히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하고 싶을 때는 어느 정도 술을 깨가지고 차를 타야 되는데 여자 술 취한 손님이 뒤에서 주무시면은 손을 대서 깨울 수도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장사도 잘 되어서 승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몸 건강해서 손님들 많이 모시고 활동을 왕성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한정동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마음이 굉장히 여리신 분 것 같아요. 또 손님이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또 데려다 주시는데 좀 힘들어서 못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도 못 하시고 또 술 취한 여성 손님을 깨우기도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난감하다고. 저라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긴 해요. 자, 몸이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손님들 이렇게 또 모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휠체어 탄
손님들은 또 휠체어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또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굳죠? 굳은 날씨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건강 꼭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정동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클레이 에이킨의 On My Way Here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주혜련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라디오는 94.5에 고정시키고요. YTN 뉴스 FM을 듣습니다. 뉴스면 뉴스, 경제와 생활 상식까지 듣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나 우주, 우리 두 아이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 조혜련과 같이 YTN 라디오로 좋은 정보, 유익한 꿀팁을 얻어보아요. 아나까나 YTN 뉴스 FM 다 있어 온라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협회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조금 전 1부에서 자살보험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청취자 문자 온 것 중에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리죠. 3941번님. 저희 식구 한 분이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을 했는데 당시 보험사에서 자살이라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도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5504번님. 시효는 재판이 시작되면 중지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상식적인데 재판으로 시간 끌어서 시효가 소멸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서울시 소식 바로 이어가죠.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내용을 서울시 복지정책과 신종우 과장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예,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독립운동 관련 기념시설을 조성하고 또 시민과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게 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올해는 한 총 112억 원을 투입해서 17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2019년까지 3년이 남았는데 기념시설을 건립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현재 서대문 구 의회 자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2019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작년부터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기념관 건물은 정부에서 건립하고 서울시는 건립 부지를 제공하기로 해서 서대문구 의회 이전 경비 2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까지 3호선에 있는 안국역을 독립운동 테마 역사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서울 도서관에는 고은 시인의 시인 만인보에 언급된 독립운동가와 그분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만인보의 방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또한 종로에서
북촌으로 연결되는 3.1대로를 3.1운동 100주년 대표가로로 조성하고 또 일제강점기 일제의 남산 침탈의 흔적을 알 수 있도록 남산 국치의 길도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뭐 서울이 이 역사의 도시가 거듭날 것 같은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예, 저희 본 사업은 시와 시민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요. 우선 3월에는 310명의 시민위원회를 모집해서 각종 기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민 독립군학교라든지 대한민국 100년 뿌리알기 강좌, 바른역사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독립운동가 근현대 역사와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상 속에서 시민 누구나가 쉽게 3.1운동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구축해 갈 계획입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건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업은 있나요? 예, 사실 우리 사회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지금까지는 독립운동가 후손 2대손까지만 적용되었던 서울시립대 등록금 면제를 5대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후손이 없거나 또 현충 시설로 지정이 안 돼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독립운동가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런 묘소들을 발굴해서 환경 개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개인에 대한 그런 지원은 들어봤고요. 뭐 보훈 대상자와 보훈 단체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 국가의 공이 있으면서도 저소득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 5천여 명에게 월 10만 원 정도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또 아울러서 4.19 혁명 유공자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약 5만 원 정도의 월 보훈 예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뭐 이 밖에도 강복회라든지 특수임무 유공자에 관련 보훈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된 예산은 이미 확보가 다 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아까 112억 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다 그게 포함된 건가요? 그 사업은 별도로고요. 보훈 대상자 보훈 단체 지원은 저희 또 다른 차원에서 저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98주년 3.1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3.1절 관련 행사, 시민들에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3.1절 당일 날에는 종로 보신각에서 시장님과 독립유공자가 참여하는 타종 행사가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3.1절을 기념해서 어제부터 3.1운동과 제암리 사건을 전 세계에 알려서 34번째 민족 대표로 불리는 애국인이 계십니다. 그분 성함이 스코필드 박사님인데요. 예. 이분의 특별 전시회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3.1절을 맞아서 자녀와 함께 시청에 방문하셔서 스코필드 박사님의 3.1 정신을 함께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신종우 과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저희 YTN 라디오 청취자들도 참 좋아하는 기자입니다. 예리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YTN 김학무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에다가 구지역에 농촌 농가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특히 양계 농가의 불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고기용 닭을 생산하는 육계 농장의 불만이 많은 건데요. 예. 우선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10km 이내 농장에 대한 가축 이동 제한 조치가 너무 심하다는 주장입니다. 예. 현행 규정상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10km 이내 농장은 30일 동안 가축 이동 제한을 당해서 새로 병아리를 들여놓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12월 중순에 정부가 AI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예.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10km 이내 농장의 가축 이동을 제한하면서 이 반경이 다른 지역의 반경 10km와 조금이라도 겹치면 가축 이동 제한이 함께 적용돼서 장기간 닭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화성시의 한 농장의 경우에 12월 초부터 닭을 기르지 못했는데요. 1월 초와 1월 말에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AI가 발생하면서 10km 반경이 계속 겹치는 바람에 석 달째 병아리를 들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 농장은 생활비도 떨어지고 또 축사를 짓느라 빌린 돈의 이자도 못 갚고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네요. 농장이 좀 몰려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리 규정 말고도 또 어떤 점들이 힘들다고 하시던가요?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장은 대부분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입니다. 예. 하지만 메모리나 가축 이동 제한 조치 등 모든 제한 규정이 육계 농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닭고기 생산이 급감하면서 최근 시중의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사실 산란계 농장과 육계 농장은 사육 환경이 크게 다릅니다. 예. 산란계 농장은 대부분 케이지라고 부르는 작은 틀에 가둬서 닭을 키우는데 좁은 면적에 많은 마리수를 키우니까 당연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육계 농장은 그냥 바닥에서 사육하니까 훨씬 환경이 낮고 그래서 이번에 AI도 훨씬 적게 발생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육계 농장들의 불만이 큰데요. 또 이 밖에 정부 보상비도 농민들이 생각하는 액수와 차이가 커서 농민들은 AI가 종식되더라도 다시 닭을 키울 때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처음에 AI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조치가 미흡해서 확산을 하게 해놓고도 농민만 피해를 본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비슷한 고통을 농가에서 겪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뭄도 심각해서 걱정입니다. 올겨울에 비가 잘 안 와서 경기도는 특히 안성 지역이 봄 모내기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안성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0% 정도로 지난해 절반 수준이고 몇몇 저수지는 20 내지 30%대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이는 최근 3개월간 이 지역의 강우량이 25mm로 예년 평균 67mm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관내 논에 올 봄에 모짜리형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대신 인근 하천에 물을 퍼 올리거나 또 모내기한 물을 재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조만간 이 지역에 그 상당한 양의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비가 와야 될 텐데요.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겨울과 봄에 먹는 딸기 많은 분들 좋아하실 텐데 이제 1년 내내, 사철 내내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그 4계절 내내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예. 이 기술은 그 비닐하우스에서 그 영양분이 든 물을 공급해서 키우는 수경 재배 방식의 하나입니다. 수경 재배 중에서도 딸기 뿌리를 외부로 노출시킨 뒤에 그 뿌리에 그 액체형 비료를 그 노즐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예. 이렇게 하면 그 딸기 줄기와 뿌리의 온도가 낮아져서 그 저온에서 잘 자라는 딸기를 여름과 가을에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병해충을 방지하는 효과도 커서 딸기 생산량이 20%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이번 기술은 그 실내 환경을 그 제어할 수 있는 식물 공장에서 그 개발했는데요. 연구진은 앞으로 보통 그 비닐하우스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모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캐멜의 롱 굿바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